예, 안녕하세요. 이현종입니다. 예, 우리 이제 소방시설관리사 2차 우리 책에 있는 문제풀이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번 문제는 이제 48번 문제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식 같은 거는 계속 여러분들이 책이나 노트에 공식을 암기하는 노트를 만드셔서 꼭 식을 써서 암기를 좀 하고, 이 공식이 왜 나왔나 요런 의문점, 그런 것도 좀 가지면서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8번 문제인데요. 자, 소화용 펌프가 2세제곱미터 퍼민, 수도는 60, 그 다음에 회전수죠. RPM은 1770으로 운전되고 있다. 공장의 배치가 변경이 돼서 펌프를 배치하는 걸 또 변경을 하는데, 수두가 100m로 요구되는 조건으로 기존 펌프를 회전수만 변경시켜 같은 효율로 운전하고자 한다면 회전수는 몇 RPM으로 하면 되는가 라고 물어봤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딱 떠올려야 되는 게 상사의 법칙이 딱 떠올려야겠죠. 상사의 법칙. 자, 상사의 법칙이 대략적으로 무슨 법칙이냐 하면 크기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크기를 다르게 하면 역학적인 뭐 유량이나 속도나 요런 게 비율적으로 증가가 되거나 아니면 비율적으로 감소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두 개의 펌프가 상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비율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사의 법칙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암기를 하려면 Q1은 Q2 먼저 이렇게 적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고 회전수와 먼저 관련이 되면 회전수는 숫자를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알았죠?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N2.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양정인데, 양정을 우리는 압력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압력으로, 단위가 압력으로 나와도 요 양정, 여기 있는 두 번째 거를 써야 된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전수가 1, 회전수 2.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력을 우리 책에서는 이제 P로 표현을 했는데 저는 L로 암기를 했거든요. L. 그래서 QHL 계속 요거를 좀 암기를 쭉 해주셔야 돼요. 가끔씩 요거랑 두 개가 헷갈려요. 맨 처음에 암기했던 게 양정이었나? 이렇게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처음 유량, 양정, 그 다음에 동력이다. 이 순서대로 QHL 이렇게 순서대로 잘 암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항상 맞춰야 된다. 알았죠? 여기가 1이 되면 여기도 1이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거꾸로 적었다,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1로 적었다 그러면 요것도 밑에가 2가 되고 위에가 1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 숫자만 잘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 숫자를 잘못 맞히게 되면 틀린 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전수가 이렇게 비율적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수가 포함이 되죠. 그래서 회전수는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1, 2, 3. 회전수는 1, 2, 3. 자, 회전수만 변경이 됐다. 회전수만 변경이 됐으면 이 식을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펌프의 임펠러의 직경이 있죠. 임펠러의 직경이 같이 변경이 됐다 그러면 임펠러 직경도 같이 곱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도 임펠러 직경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D1, D2 예. 지수는 나중에 쓰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D1, D2죠. 예. 예. 그 다음에 여기도 D1, D2가 되고 예. 여기는 3, 2, 5죠. 예. 1, 2, 3, 1, 2, 3, 3, 2, 5 요거 꼭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사의 법칙이에요. 예.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내가 여기서 양정을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죠? 문제에서 양정을 바꿨다고 그러니까 높이를 펌프의 설치 위치를 바꿨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양정이 변하니까 회전수도 변해야겠죠. 똑같이 기존 펌프를 사용하는 거니까 비율적으로 회전수가 어떻게 되나 그거를 확인해 보고 싶다 이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양정은 두 번째 식인데 임펠러 직경에 대한 게 안 나오죠. 그리고 기존 펌프를 그냥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펠러의 직경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 그래서 빼주고요. 요거로만 이용을 해서 우리가 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즉 바뀌고 처음에 설치되어 있던 회전수가 얼마로 바뀌냐. 그래서 N2 값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수두가 60m였다. 그죠? 단위 적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두를 100m로 바꿨다. 그죠? 예. 그러면 처음에 회전수가 1770이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N2는 얼마인가? 그런데 여기 제곱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요거 N2 계산해서 풀면 얼마가 나온다? 2285.06 RPM이 나온다. RPM이라는 거는 분당 회전수예요. 분당 회전수. 1분당 몇 바퀴 돌아가냐. 예. 그거를 우리는 RPM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식을 알고 있느냐. 상사의 법칙을 알고 있느냐. 예. 예. 대표적으로 이런 상사의 법칙을 이용하는 데가 예. 설계를 할 때 갑자기 용량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왜냐? 고객사가 아 이거 유량 좀 늘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플랜트 공정 같은 데서. 예. 그러면 유량을 늘리게 되려면 펌프를 갈아야 되는 펌프를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생기겠죠. 왜냐? 용량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이런 상사의 법칙을 이용하면요 어떻게 해요? 임펠러 직경하고 회전수만 조절을 해주면 유량을 맞출 수 있다고요. 기존 펌프를 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리뱀핑이라고 하는데 예. 리뱀핑 공정에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참, 이런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상사의 법칙이 가장 신기한 것 같아요. 비율적으로 이렇게 예. 변한다. 예. 그래서 이 공식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그리고 여기 상사의 법칙에서 중요한 거는 잘 보세요. 여기 유량은 Q1, Q2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곱이 없고 바로 N1, N2로 가잖아요. 그죠? 만약에 임펠러 직경이 같다고 그러면 예. 그러면 Q1, Q2는 N1, N2하고 같은 거니까 나중에 만약에 이 회전수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유량이 주어졌다.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죠. 그죠? 왜 가능하죠? 이거랑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하는 이렇게 좀 까다롭게 나오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예. 이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49번 문제인데 자, 요 문제는 일단은 반동력을 구하는 문제인데 반동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사 압력이랑 이 노즐의 구경을 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반동력식을 또 암기를 하고 있어야겠죠. 반동력식. 예. 그런데 반동력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었는지 유도를 어떤 과정으로 이런
반동력식이 나왔는지 50번 먼저 풀고 49번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알았죠? 예. 자, 우리가 50번을 좀 보게 되면 반동력을 산출하는 공식을 유도를 하라고 나왔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까지는 대략적으로 알겠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요. 그죠? 어떻게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이런 것도 금방 증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뭘 해야 된다? 단위 보정. 우리 저번 시간에도 단위 보정에 대한 내용을 했었잖아요. 그죠? 어떤 공식이었죠? Q는 0.6597 예. C 곱하기 D 제곱 루트 P. 이 식이 Q는 AV라는 이 식에서 유도가 된 거죠. 이렇게. 예. 그런데 이제 유도가 될 때 단위를 환산하는 게 아니라, 단위 환산이 아니라 단위를 보정해서 요 값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위 보정하는 방법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죠? 예. 그거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예. 단위 보정을 알아야지 이 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잘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예. 자, 맨 처음에 이 반동력식이 어디서 나오냐? 힘이잖아요. 반동력이잖아요. 력. 그러니까 힘이에요. 힘. 예. 그래서 우리 힘을 폴스 F로 나타내죠. 예. 예. 맨 처음에 우리가 뉴턴으로 단위를 잡을게요. 예. 자, 우리가 중학교 때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식 뭐죠? F는 ma. 예. 질량 곱하기 가속도였잖아요. 그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잖아요. F는 ma. 이거 엄청 많이 암기를 했죠. 그래서 질량 요거 단위 적어보면 예. 질량은 킬로그램이고요. 킬로그램이랑 킬로그램 폴스랑은 좀 틀린 겁니다. 그죠? 예. 가속도의 단위가 뭡니까? 예. 미터 세크 제곱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뉴턴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1뉴턴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그죠? 절대 단위로 표현하면. 그래서 요 식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반동력 식이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제외하고 우리 밀도 공식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밀도가 뭐죠?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부피분의 질량. 부피를 제가 이렇게 라지 V로 적겠습니다. 부피. 예. 그 다음에 질량을 M으로 적고요. 그죠? 예. 우리 밀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질량으로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부피를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로 곱하기 부피 V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질량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요런 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 식을 우리가 여기 F는 ma라는 식 여기다가 대입을 해준다고요. 네? 그러면 대입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 곱하기 부피예요. 이거 속도가 아니고 부피라는 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속도하고 부피하고 요거 기호가 약간 비슷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부피입니다. 요건 알았죠? 예. 그 다음에 가속도 A. 예. 이렇게 되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힘이 뉴턴 단위가 나오려면 이 밀도의 단위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밀도의 단위가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죠. 예. 요게 아니라 또 요거를 우리가 뉴턴 단위로 바꿔주게 되면 밀도의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뉴턴의 세크 자승의 미터 사승이죠. 예. 저는 밀도를 단위를 요걸 쓴다고요.
요걸 써야지 F가 최종적으로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게 뉴턴이 나온다고요. 알았죠? 자, 요거 밀도 단위가 요거고 부피가 미터 세제곱이죠. 그러면 요거 세제곱 없어지고 미터만 남고 이거 어떻게 돼요?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이거 세크 제곱 미터 하나 없어지고 뉴턴만 남죠. 예. 다 이거 해보셔야 돼요. 그죠? 예. 그럼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죠? 예.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밀도의 단위는 저는 요걸 썼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예.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변형이 좀 들어가요. 변형이 들어가요. 자, 가속도 우리 이 단위를 우리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나요? 네. 어떻게 바꾼다? 미터 세크 곱하기 세크분의 1. 어차피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가속도가, 그죠? 세크를 하나 더 뺄 수가 있죠, 밖으로. 그죠?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에 무슨 단위다? 속도네, 속도. 속도는 뭐죠? 미터 퍼 세크잖아요. 그죠? 속도 V랑 똑같은 식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요거랑 요 부피 단위 요거를 합치게 되면 요 단위가 뭐가 됩니까? 미터 세제곱 퍼 세크가 되네요. 왜냐? 부피가 미터 세제곱이니까. 그죠? 요거랑 요거랑 합쳐주니까 미터 세제곱 퍼 세크.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유량 Q. Q는 AV 하면 우리 요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요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변형을 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죠? 밀도 곱하기 요거랑 요거랑 합쳐져서 Q가 되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가 없어지고 속도 V가 된다고요. 속도 V. 그래서 요 부피랑 요 속도 V랑 헷갈리면 안 돼요. 알았죠? 예. 예. 요렇게 변형해요. 그래서 우리 반동력, 반발력 공식, 로 QV 이 식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됐나요? 예. 자,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동력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요거를 또 변형을 해야 돼요. 그죠? 예. Q는 우리가 여기서 Q가 나왔는데 Q는 우리가 A 곱하기 V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속도가 두 개네. 그러면 로 곱하기 A 곱하기 V의 자승이 되죠. 왜냐? Q는 AV니까. 그죠? AV니까. 예. VV 같이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죠? 요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요식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반동력 반발력 요식이 Q는 밀도 곱하기 A 곱하기 속도의 제곱도 된다라는 거. 요거하고 식이 같다라는 거. 요거와 관련된 문제도 많이 나와요. 알았죠? 어떻게 나올까요? 유량을 안 주어지고 관경을 준다고요. 그러면 그때 관경을 주어졌을 때 반발력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써야 된다고요. 그죠? 하여튼 이거 풀어보시면 문제 있어요. 이거. 그죠?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또 토리첼리식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토리첼리식. 많죠. 그죠? 토리첼리식. V는 루트 2GH. 됐죠? 그 다음에 요거를 V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변화합니까? 로 곱하기 A 곱하기 루트의 제곱이니까 루트의 제곱이 되니까 루트 없어지죠. 그럼 2GH만 남네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H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H를 우리가 감마의 P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미터로만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터로만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단위가 중요해요. 여기서 단위. 이건 비중량 단위죠. 이 비중량 단위가 뉴턴 퍼 미터 세제곱이다. 알았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 P 있죠? 여기 P. 이 P의 단위는 두 개 뉴턴 퍼 미터 세제곱을 나눠줘서 H 값인 미터가 나오게 하려면 여기는 뉴턴 퍼 제곱미터가 돼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미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H는 감마분의 P라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요런 단위다라는 거 잘 알고 계세요. 예.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우리가 감마는 예? 비중량 감마는 로지라고 했어요. 그죠? 감마 로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없어지네요. 그죠? 왜냐? 감마는 로지니까. 예. 그래서 요거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요거의 단위가 뉴턴 세크 제곱 퍼 미터 4승이잖아요. 그거랑 우리가 이거 중력 가속도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해봐요. 그러면 요게 나오니까. 그죠? 예. 이렇게 없어지고 나면 결과적으로 뭐만 남느냐? 뭐만 남아요? A. 그죠? 그런데 우리가 A의 공식, 면적의 공식은 4분의 파이의 D의 자승이고 예? D의 단위는 미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예. 자, 그리고 곱하기 숫자 2만 남고요. 그죠? 예. 곱하기 P인데 P의 단위가 뉴턴의 미터 자승. 뉴턴의 미터 자승이라는 단위는 뭐와 같다? 파스칼. 파스칼 단위와 똑같네요. 파스칼 단위. 예. 파스칼 단위랑 똑같네요. 예. 파스칼이랑 메가파스칼? 예. 이거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는 요거를 밀리미터로 바꿔주고, 그죠? 밀리미터로 바꿔주고, 예. 요거를 메가파스칼로 바꿔줄 거예요. 예? 이거 밀리미터로 바꾸고, 요거는 메가파스칼로 바꿔준다고요. 예. 자, 그러면 단위를 보정을 하면 되겠죠. 단위를 환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단위 보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값이 들어가야 되냐? 예. 미터니까 밀리미터로 바꿔줄래. 1미터가 1000ml니까 바로 암산 들어가면 되죠. 거꾸로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랬죠. 자, 1미터는 1000ml니까 그죠? 여기 단위를 보정할 때는 거꾸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기를. 그죠? 예. 거꾸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4분의 파이에 그죠? D 자승인데 이게 밀리미터로 바뀌고 그죠? 예. 가로에 1000분의 1의 자승이 들어가는 거죠. 거꾸로 해서 얘는 제곱이니까 제곱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죠? 예. 예. 그런 다음에 2 곱해주고 그죠? 요거 P는 어떻게 단위가 환산되나요? 파스칼이랑 메가파스칼. 우리가 1파스칼은 항상 1파스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1325 파스칼이죠. 표준대기야. 그죠? 예, 요거랑 0.101325라는 메가파스칼이랑 같다. 그래서 여기 파스칼이 요건데 여기 넘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1파스칼은 요거니까 요거를 거꾸로 집어넣으면 된다. 그죠? 요거 거꾸로 집어넣게 되면 단위가 파스칼에서 메가파스칼로 보정이 된다. 그죠? 그래서 0.101325 그죠? 네. 그 다음에 101325 곱하기 P가 되는 거죠. P. 네. 단위는 메가파스칼로 바뀌었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숫자들 요거 있죠. 숫자들 요거 4분의 파이 요거랑 요거를 계산기로 딱 두들기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다음으로 넘길게요. 예. 얼마가 나오냐? F는 뉴턴은 1.57 07 이렇게 나와요. 예. 계산기 보면 예. 곱하기 D의 자승 예. 이거는 보정을 했으니까 밀리미터고 그다음에 P의 단위는 메가파스칼이다. 예.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식이 요거 지워주고 예. 1.57 D제곱 P 예. 요런 식이 완성이 됩니다. 알았죠? 예. 자, 그러면 요거를 예. 우리가 이거 계산을 했으니까 단위 유도를 했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맞게 49번 문제에 맞게 49번 문제 49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자, 49번 문제에 맞게 한번 문제를 풀어 봐야 되는데 예? 자, 소방대 1인당 방동력이 20kg 폴스다. 예. 그러면 요거를 킬로그램 폴스로 바꿔줘서 여기에다가 20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뉴턴을 킬로그램 폴스로 단위 변환하는 게 아니라 단위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죠? 예. 그러면 1뉴턴은 몇 킬로그램 폴스예요? 원래 1킬로그램 폴스는 9.8 뉴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8분의 1킬로그램 폴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킬로그램 네, 폴스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들어가요? 거꾸로 곱해줘야 된다고요. 그죠? 곱하기 9.8 네. 요거를 거꾸로 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는 뭐 변할 거 없죠. 그죠? 네. 변할 게 없죠. 네. 그래서 1.57에 1.57에다가 요거 나눠주게 되면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메가파스칼을 또 킬로그램 폴스 제곱 센티미터로 바꿔주게 되면 똑같이 하게 되면 그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똑같이 어떻게 바꿔줘요? 자, 1메가파스칼은 0.101325 그죠? 킬로그램 폴스 제곱 센티미터는요 1.0332 킬로그램 폴스의 제곱 센티미터. 네. 단위 보정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거꾸로 집어넣으라고요. 그죠? 돌려서 집어넣으라고요. 네. 1.0332가 밑으로 가고 0.101325가 일로 들어간다.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D제곱 네. 곱하기 P인데 P의 단위가 단위 보정했으니까 킬로그램 폴스의 제곱 센티미터. 너무 쉽지 않아요? 그죠? 거꾸로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처음에 있는 요거를 내가 받고 싶은 걸로 먼저 환산을 한 다음에 예? 거꾸로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라고요. 그죠? 예. 그러면 요 9.8이 여기 있으니까 넘어가면서 나눠주게 되겠네요. 그래서 1.57 나누기 9.8 곱하기 요거 계산기로 딱 두들기면 얼마 나오냐? 0.015 딱 원래 0.0157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0.015로 할게요. 그냥 왜? 우리 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P의 D의 제곱인데 D고는 밀리미터고 P의 단위가 뭐가 됐냐? 킬로그램 폴스의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뉴턴의 단위도 킬로그램 폴스로 바꿔줬죠. 우리 50번 체크해 보면 답이 F는 0.015 PD제곱인데 옆에 킬로그램 폴스로 되어 있죠. 예.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 P의 단위가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49번을 풀면 된다고요. 여기다가 20 집어넣고, 그죠? 예. 20 집어넣고 P를 미지수로 놓고 계산을 하면 되죠. 구경 나왔죠. 구경 13mm, 13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약 0.7 메가파스칼, 0.77 메가파스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옥내소화전은 방사 압력이 0.7 메가파스칼을 초과하면 안 된다. 네, 그게 나온 거죠. 네. 그래서 49번에 F는 49번 문제를 보게 되면 49번 문제를 보게 되면요. 우리 식을 지금까지 이제 유도를 해봤는데 갑자기 이 식이 갑자기 나오네. 이거 157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 우리 157이었잖아요. 1.57이었잖아요. 이거. 네. P는 메가파스칼이었고, 네. D 자승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메가파스칼일 때는 1.57. 이거 킬로그램 펄스고 이거 킬로그램 펄스 제곱센티미터면 0.0157. 0.0157 이렇게 암기를 해도 좋은데 0.015 이렇게 암기를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거는 뭐 말들이 많은데 이게 맞는 거냐 이게 맞는 거냐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단위를 우리가 보정하거나 이걸 할 때 우리가 메가파스칼은 0.101325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뒤에 더 단위가 더 많다고요. 그리고 중력 가속도도 9.81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단위 정확하게 해보면 1.47 정도가 나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해보면 요게 나온다고요. 요게.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써요. 이게 더 정확한 거죠. 왜 우리가 손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요걸 많이 써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요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도 똑같이 나와요. 결론은. 네. 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고요. 오늘 딱 이번 시간은 뭐를 했어요? 반동력 구하는 공식을 유도를 했죠. 네. 이것도 시험에 나올 가망성이 큽니다. 반동력. 자, 그 다음에 노즐 플랜지에 걸리는 압력 있죠. 네. 그 공식도 꼭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 문제도 꼭 풀어 보셔야 되고, 그 플랜지 볼트에 걸리는 반동력 그 공식에 대한 유도는 제가 심화 문제풀이에서 했어요. 심화 문제풀이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또 많이 풀어 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만 잘 정리해도 요거 하나만 가지고 와도 단위 보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요거만 잘 알고 있어도 오늘 성공한 거다. 오늘 하루 공부는. 예. 꼭 여러분들이 직접 해 보셔야 됩니다. F는 MA에서. 알았죠? F는 MA에서 어떻게 요게 나왔는지 쭉 여러분들이 노트로 정리를 해서 한번 다 해보셔야 돼요. 알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보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문제가 옥내소화전 문제가 많아졌는데 54번 문제부터 문제를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